일부 때 말씀드렸던 탈레스 테익세이라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분을 뵐 때 그때 제가 초청했던 분 어떤 기준으로 찾았을 것 같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 사실 저도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제가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링크드인 인플루언서로서 정말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링크드인을 하면서 이 댓글과 댓글. 좋아요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많이 배우게 돼요. 네. 그냥 이제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예, 네. 너무 많기도 네. 하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누르고 싶은데 안 누르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찔리는데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일부 때 말씀드렸던 그 탈레스 테익세이라라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분을 뵐 때 다른 분을 좀 초청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 중간에 어레인지 해주신 고마운 분께서 그때 제가 초청했던 분 어떤 기준으로 찾았을 것 같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저와 하셨던 분들만 제가 모셨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경력 보았을 때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 본인이 마음에 드는 부분 혹은 저한테 좀 배우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저와 함께 직접 그 구루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좋아요, 댓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수백 명 속에 혹은 뭐 몇십 명 속에 그렇죠. 내가 묻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인플루언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봅니다. 어떤 분들이 예, 보십니까? 예. 항상 보고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분들을 또 찾아서 제가 따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온라인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처럼 우리 대표님 처음 만나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소통했다는 거. 댓글과 좋아요, 그다음에 메시지로 서로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소통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은 저도 당합니다. 중요한. 대표님도 당하시죠? 아유, 많이 당하죠. 예, 그래도 시도하는 자에게 항상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 진정성이 맞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링크드인도 사실 링크드인이 더 제일 크죠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링크드인을 하시면서 글을 쓰고 좋아요 누르고 또 댓글 달면서 이것은 반드시 지켰으면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네. 뭐 저는 사실은 어떤 룰을 말씀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링크드인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뛰어나신 분 많잖아요. 많죠. 그렇죠. 자꾸 자신을 잃게 돼요. 비교하니까 자꾸. 그러면서 나다움이라는 거는 희석이 되어버리고 어느샌가 누군가 하는 포스팅, 누군가 하는 사진을 보면서 아, 나는 저거 못하겠어 하면서 포기하시는 경우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나다움을 계속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질도 물론 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사진 찍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글 쓰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제가 링크드 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포기하지 마세요. 네트워킹을 확장하는데 거절당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연결되고 싶으신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있을 것이고 우리 유닉스 대표님 계실 텐데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거절당할지언정. 그리고 나다운 컨텐츠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저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링크드인을 하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사실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적 수준이나 어떤 그 분야에서 전문성으로 따졌을 때 제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 사실은 링크드인에는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스스로 되게 작아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런 글을 올려도 될까?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1억 수준인데 왜 올리는 글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혼자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머뭇머뭇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아요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실 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라떼 시리즈 뭐 인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거에 막 이렇게 좋아요를 누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노출은 많이 되지만 그렇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20명이 되셨든 30명이 되셨든 그 누르신 분들이 누구신지 꼭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아 이분은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구나. 이분이 나하고 이 부분에서 통하는 부분이 있네. 예, 이제 링크드인 친구 중에 한 분 중에 글로벌 그 명품 패션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하고 비슷하게 라떼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제가 라떼를 마시는 걸 올릴 때 그분을 그냥 태그를 합니다. 누구님 저 라떼 오늘 맛있는 거 마셨어요. 그냥 이제 친구인 거죠. 예, 그만큼 아주 사소한 것도 이제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과의 공감에 그 접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링크드인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링크드인에 많은 화려한 글도 그리지만은 일상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걸 봤거든요. 링크드인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근데 링크드인 자체에서 이제 가이드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SNS 어떤 일상을 올리지 마라. 아, 그랬어요? 왜냐면은 자기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그런 어떤 일상을 올리는 것들을 약간은 의도적으로 필터링 한다라고 올린 걸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링크드인도 너무나 그런 것만 이제 위주로 하면은 그렇겠지만은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계속해서 어필하다가 가끔 이렇게 일상을 한번 딱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격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휴먼 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글로벌하게 인맥을 쌓으려면 영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 언제 하세요? 이게 이거 AI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비밀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저는 외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출장을 가보거나 뭐 3주 정도 체류를 해보거나 이런 경험은 좀 있었는데 이제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링글 대표님, 이승훈 대표님도 이제 링크드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 링글 서비스도 저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외로는 요즘엔 제가 활용하는 게 바로 챗GPT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번역 툴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번역기를 돌리면은 좀 이렇게 좀 어색한 그 나라 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잘 몰라도 어색해 보여요. 근데 요즘에는 좀 자연스럽게 좀 캐주얼한 톤이든 어쨌든 그래서 메시지를 제가 보낼 때도 조금 보낸 다음에 챗GPT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여기 한국에 있는 그 창업 분야 전문가인데 이 사람한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전문가로서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제 소스를 주면서 좀 친근하고 캐주얼하게 좀 바꿔줘? 이러면은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걸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메일을 보낼 때도 그런 걸 활용을 하는데 우선 이제 말은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말을 할 때도 이제 미팅이 잡혀요. 그러면 이 미팅이 잡힐 때 저희는 프로필이라는 강력한 그 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편의 소스를 잘 이렇게 넣어서 챗GPT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볼 것 같은지 혹은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좀 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맞을 것 같은지 제 소스, 그 사람 소스를 같이 넣어서 이제 소통의 기반을 좀 마련을 해요. 그러면 영어가 아주 제가 플루언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의사소통하거나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취준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가끔 팁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력서를 넣기 전에 그 회사가 채용 공고가 나오잖아요. 채용 공고와 내 이력서를 두 개를 챗GPT한테 주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건지 그리고 나는 또 역으로 어떤 답변을 하면 좋을 건지 물어보면 얘가 또 찰떡같이 알아듣고 요즘 만들어주니까 어쩌자 하고 해보십시오. 관계에서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저희가 막 비디오도 이런 인공지능이 또 다 만들어주고 이런 생성의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또 많은 기술들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분들, 청년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 가지고 준비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장점을 길렀으면 한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도 요즘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예, 책을 많이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취준생님들 혹은 이제 경력직으로서 이직을 하시려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앞으로 미래 트렌드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게 키워드들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저희가 링크드인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그 분야의 세일즈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분야가 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많은 피드에 노출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키워드인 것이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챗GPT와 같은 그런 이제 플랫폼에 예전에는 검색을 해야 됐다면 이젠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질문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윤혜식 대표님 책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저도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를 ESG 전문가, 그 싱가포르의 기업을 이미 하고 계신 여성 CEO분들 통해서 미래 이제 그런 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유혜식 대표님께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유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것이 이제 키워드가 되게 되면 제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전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알려줄 것이다 내지는 집착적으로 아니면 내가 뭘 알았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군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키워드를 찾고 그것을 이제 챗GPT와 같은 그런 이제 지식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쪽에다가 질문을 하면서 링크드인과 같은 세계 최대 정말 10억 명이 쓰는 플랫폼이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연결돼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는 것, 질문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을 팔로우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그 두 가지를 잘 구축을 하신다면 아마 아무리 이 산업 변화가 오고 신기술들이 저희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링크드인이 주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도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 분야에 정말 끝판왕으로 계신 분들이 매일매일 올리는 일상의 그 포스트, 글들 보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맞습니다. 네. 사실 그게 사실 책이나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저한테는 인사이트를 많이 주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전혀 몰랐던 건데 이 분야에 이분이 대가셔. 근데 이분이 오늘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걸 보고 내가 전혀 몰랐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라이언 레이놀즈라는 그 영화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국에 오신 거 링크드인 포스트 보고 알았어요. 영화 배우도 합니다. 왜 영화 배우는 왜 할까요? 영화 배우도 요즘에는 하나의 잡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도 많이 하세요 보니까.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트렌디한 부분들을 알기에는 이 링크드인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 언급해 주셨던 그 송길영 대표님이죠. 네. 쓰신 그 핵개인에 대한 책에서도 나오지만 퍼스널 브랜딩이 사실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사실 저도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브랜딩을 하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라는 대답을 오히려 다시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어떤 관점에서 시작을 하라고 조언해 주시면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들과 똑같은 학과를 나온 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같은 직무에서 현재 같은 직책이라든지 이렇게 연차도 비슷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분야나 내가 추구하는 바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대세를 좀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인플루언서 한 명 꼽으라면 저는 빠니보틀이라는 여행 유튜버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저도 네. 그렇습니까? 송기령 작가님께서도 굳이 빠니보틀 딱 언급하신 이제 영상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우리 대표님도 그러셔서 저랑 이렇게 할까 생각하면 그분은 그분만의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는데 여행을 다닐 때도 관광지를 절대로 안 갑니다. 예, 절대로 안 갑니다. 예, 외지고 뭔가 이제 사회의 어떤 현상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부분들도 그렇죠. 보여주기도 하시고 뒷면. 네. 예, 뒷면도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대박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조회수를 터뜨렸던 영상도 뭐 유럽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었고 인도 사람들이 실제로 객차 등급이 다른 등급 다른 곳을 다 타시면서 우리가 일상인이라면 그 나라에도 일상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사는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공산주의 국가 가서 뭔가 화려하지만 이렇게 뭔가 공허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기도 하셨고 체르노빌 같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위험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갈 수는 있지만 그런 곳이라든지 이제 폐허가 있는 곳을 좀 방문을 하게 되면 아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사회가 이제 저런 과거를 이제 지나서 왔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 영상을. 그래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도 제가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가진 전문성은 이거예요. 스타트업들이 본인 기술 개발이나 제품 개발만 많이 해서는 투자를 못 받더라고요. 자신의 기업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자본시장,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이 없이는 절대로 투자 유치를 해서 회사를 키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저는 컨텐츠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관심에 맞추어서 계속 네트워크를 해나갔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제가 집중하고 열정하는 부분이 어떤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서 도전과 실행이라는 어떤 그런 저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저도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라는 사람을 찾게 되면은 이렇게 내 기업이 좀 투자자에게 빨리 알려줄 수 있다. 내지는 한국에 있는 정말 주요한 그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저의 생각과 저의 방법대로만 포스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이 하는 걸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안 좋은 점일 수도 있었겠지만 온전히 저의 시각과 저의 방향에만 몰입했던 그 부분이 결국 저다운 최동미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특성도 보여줄 수 있었고 한편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그 방향을 만들었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 그 친구분들께서 물어보시면 나다움을 잊지 말고 너만의 시각이 담긴 것들을 계속 사람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그러면 언젠가 너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돌아가셨지만 이여론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랑도 크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달려가면 1등이 반드시 한 명만 안 나오지만 이렇게 360도로 각자 방향으로 삶의 방향으로 목표로 달려가게 되면 모두가 1등할 수 있다. 그러는 메시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도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왜 사람들은 남들에게 좀 더 알려지기를 원할까? 그리고 뭔가 인플루언서가 왜 되고 싶을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어떤 중심성, 자기만의 자기다움을 가지고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 그것도 꾸준히 실행력 가지고.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작가님은 정말 많은 그 정보의 소스들이 있을 건데 본인만의 정보를 취득하는 소스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다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드상에 모든 게 다 드러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촌 신청을 제가 이제 하게 되면 에디터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CEO인 분도 계실 거고 개인 콘텐츠를 만드신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이 뉴스레터를 발행을 많이 하세요. 그 예전에는 이게 링크드인 상에서 맺어진 분들의 뉴스레터 받기 전에는 뭐 포브스라던가 타임즈라던가 아니면 또 이제 제가 지금 컨트리뷰터로 활동하고 있는 E27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오는 뉴스레터를 보면서 트렌드를 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나 많은 변화가 많죠. 있고 봐야 되는 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링크드인 안에는 그렇게 앞서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또 자신의 지식을 다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구독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는 일단은 구독 신청을 해요.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나하고 좀 상관이 없다 싶으면 이제 구독을 해제하게 되지만 그래서 저는 AI 관련돼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 업데이트 해주시는 한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많은 부분, 뭐 ESG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퍼스널 브랜딩 같은 거는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뉴스레터를 많이 발행을 하시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분하고 연결이 되어야 뉴스레터가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관심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키워드나 아니면 회사명을 하셔서 꼭 연결되시면 또 소스들을 다각화되게 또 저처럼 편하게 이메일로 매일 아침마다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링크드인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게 작가님은 이런 링크드인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로도 계속 성장을 해가시고 앞으로 영향을 계속 미쳐 가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본인의 어떤 미래의 어떤 골, 추구하시는 어떤 뭐 단기, 중기 어떤 목표가 있으실 건데 그게 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정민님을 이제 팔로우하시기도 할 거고 거기에는 많은 젊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가져가시고 싶어 할까? 지금 물론 현업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미래 목표를 잡고 계신지 또 궁금하네요.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링크드인을 하면서 네트워킹을 확장하면서 저의 글을 쓰면서 아,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라는 거를 역으로 알게 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업들이 IPO라고 하죠. 네네. 상장을 통해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은 수익을 내거나 기업들이 투자금을 통해서 기업 운영하는 자금을 또 끌어내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좀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하고 해외 기업하고 사이에 M&A의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스라엘, 미국, 뭐 싱가포르 같은 뭐 이런 유럽이라든지 이런 좀 이렇게 자본력이 빵빵한 그런 나라들에 계신 투자자분들과 연결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현재로서는 아, 내가 지금 뭐 대단한 스펙이 없고 아직 그건 없지만 난 연결한 것을 잘하고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잘 찾을 줄 알고 그다음에 또 해외에 믿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으니 네네. 한국, 외국 또 외국, 한국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좋은 기업들, 좋은 기술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사실은 적절한 타이밍에 사실은 누군가는 투자를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해서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또 보통 엑시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인수를 해줘야 더 크게 또 성장할 맞습니다. 수가 있는 네. 건데 그런 어떤 안목 그거 하려면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어야 사실 이 맞습니다. 기업한테 도움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긴 시간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연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쓰고 라디오도 나가보고요. 잡지 인터뷰도 해보고 텔레비전에도 나가봤는데요. 유튜브가 정말 나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윤현식 대표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유튜브에 나오게 돼서 너무 그게 가장 기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특히 요 구독자분들 중에 20, 30대 청년분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괜찮고 실력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저를 보이지 않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나를 세상에 드러낼 용기, 글이건 사진이건 뭐 어떤 형태로든 나를 드러낼 용기를 실행을 했더니 정말 많은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활동하시면 윤현식 TV 출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시는데 용기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희 댓글에 작가님과 제 링크드인 링크를 드릴 테니까 꼭 네. 일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